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최근 출시된 코나 일렉트릭은 2세대 코나의 전기차 버전이죠. 구형 코나에도 전기차 버전이 있었는데 화재 문제로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이 된 바 있죠. 그래서 신형 코나 일렉트릭은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신형 코나 일렉트릭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는 배터리 용량뿐만 아니라 출력도 다르죠. 트림은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 두 가지인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일렉트릭, 롱레인지,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에코 패키지 등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5,603만원이고요. 요즘에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버전의 외장 디자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코나 일렉트릭은 생각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장식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인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통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일렉트릭은 그 아래쪽에 현대차 특유의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픽셀 디자인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 범퍼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또는 크기도 가장 커서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형 코나는 구형보다 차체가 커지기도 했지만 앞쪽에 가로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램프에도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GMP 플랫폼,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6보다 픽셀 디자인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헤드램프와 그 주변 디자인은 내연기관과 동일하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서 기존 내연기관 베이스와 이 GMP의 차이는 충전구의 위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베이스의 전기차는 충전구가 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여건상 뒤로 주차하는 게 좀 더 편한데 앞에 있으면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롱레인지는 17인치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17km고요. 시승차인 19인치는 368km입니다. 신형 코나 일렉트릭의 외장 색상은 총 8가지인데 이번 시승회에서 봤을 때는 네오테릭 옐로우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 색상이 GV60의 그 라임 그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색감이. 후면의 디자인도 앞쪽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이 전기차 버전은 저 픽셀 디자인이 좀 더 추가가 돼서 그런지 내연기관보다 좀 더 스타일리시합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번호판 아래쪽에도 픽셀 디자인이 꽤 두텁게 들어갔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도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쪽이 더 넓어 보입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9 솔로스 TA91, 사이즈는 235에 45와 19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타이어 사이즈가 17인치와 19인치 두 가지고요. 17인치는 넥센이죠. 코나 일렉트릭의 실내는 기본적으로 코나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코나는 기존에 비해서 급이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실내도 기존에 비하면 훨씬 화려해졌죠. 그러니까 구형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소재가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한층 좋아졌어요. 특히 구형에 비하면 모니터가 커지고 전체적으로 액정이 크기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내장재가 위급 모델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를 포함한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근데 기존에 비하면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질감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대시보드의 폭이 좀 넓은 편이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에코 패키지가 적용된 사양입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이게 약간 좀 돌출형이긴 한데 뭔가 거의 매립형에 가까운 그런 돌출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위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의 장비도 많이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편의 장비가 다 최신 디자인이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기본 화면이 3분할이죠.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 차는 전기차여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EV 메뉴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전기차 메뉴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메뉴에서는 배터리 잔량과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 그리고 여기서는 주요 부분의 전력 소비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오닉 6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비 이력이고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서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와 유틸리티 모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내 조명 최소화를 선택을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스마트 회생 제동과 충전 음성 안내 등의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게 시네마가 적용이 되는데, 이 시네마 요 메뉴는 EV9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EV9도 똑같이 왓차와 웨이브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지금 시승차의 경우에는 이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왓차의 메뉴를 여기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DMB처럼 주행 중에는 안 되고
이렇게 주차 상태에서만 시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현대기아 차들이 이런 편의 장비는 되게 많았지만 의외로 뭐 유튜브라든가 테슬라처럼 이런 엔터테인먼트 메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꽤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테고리라든가 검색, 설정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모델답게 최신의 편의 장비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빌트인 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게 메뉴가 이제 기존 모델 대비 뭔가 좀 더 산뜻해졌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라이브라든가 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서 연결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일렉트릭 비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뉴고요. 기존의 메뉴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운전자 보조에서는 이거는 ADS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최근에 선보인 주요 편의 장비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이렇게 메뉴가 많지는 않고요. 여기서 공조 에코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강하게와 끄기까지 총 4가지가 있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공조 장치고요.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이 차가 실내 무드 조명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시보드 쪽에만 들어갔는데 적용 범위가 적은 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빛이 되게 약해요. 참고로 무드 조명엔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그리고 주의구간 안내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열림 속도도 보통과 빠르게 2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열림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고 사용자 높이 설정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라운드 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가 화질이 좋기도 한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이런 앵글의 개수가 더 늘어난 느낌이고, 이렇게 아이콘 눌러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차그림 누르면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차 전체를 둘러볼 수가 있고요. 센터 패시아는 현대차 특유의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단의 이 버튼들은 디자인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현대기아 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배열이죠. 이 센터 패시아가 모니터보다 앞쪽으로 약간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과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적용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단하긴 한데 이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별도의 액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차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쪽의 그 조명은 파란색이에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가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놓는 방식이고요. 이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 이거는 12V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통풍과 열선 등의 버튼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얼이어서 안 보고도 사용하기가 쉽지만,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시선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버튼들에 비해서 이게 좀 밑으로 많이 위치해 있죠. 키 디자인은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이오닉 6나 그랜저, 아반떼와 같은 디자인이죠. 근데 전기차는 이렇게 밝은 색이고요. 내연기관은 검은색,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신형 코나는 센터 플로어의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컵홀더의 경우에도 이렇게 접으면은 이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센터 콘솔 박스도 다른 차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센터 콘솔 박스가 이렇게 하나의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딱 트여 있어요. 이렇게 트레인이 있는데 이것까지 드러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컵홀더까지 완전히 하나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쪽을 아주 큰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통상적인 아주 동그란 원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 쪽이 약간 좀 깎여 있어요. 뒷것은 아니지만.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레벨 조절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은 스포크에 여기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로고는 없습니다. 기어 셀렉터도 최근에 나온 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어 셀렉터는 그랜저와 동일해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P 버튼은 가장 끝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돌리면 되고요. 후진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면 되죠. 신형 코나는 새로 나온 차라 그런지 이런 음악 같은 경우도 또 좀 달라요. 그래픽도 그렇고. 그리고 시동 끌 때 여기에 표시되는 이 정보 있잖아요. 이것도 좀 큰 편이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노우고 스포츠, 노말, 에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되는 속도라든가 그런 그래픽의 부드러움이 꽤 좋은 편이에요.
계기판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랜저와 비슷하죠. 지금 보시는 게 심플이고요. 이게 클래식,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는 스타일 A, B, C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랙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면 표시되는 정보도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하죠. 계기판 왼쪽에는 여기 공백이 있는데, 이거는 그저 아반떼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반떼도 여기에 지금 공백이 비어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여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시트는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좌판이 짧은 건 물론, 그러니까 좌우의 폭이라든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좀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SUV답게 시트 포지션은 가장 낮춰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 시트 가죽의 질은 뭐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쉬 소재의 헤드레스트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메쉬 소재의 헤드레스트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굉장히 특징적이죠. EV9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 소재의 헤드레스트가 기본이고요. 코나 일렉트릭은 에코 패키지에 포함이 됩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이 조금 탱탱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의자 앉았을 때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행 모드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인분이 적용이 됐는데 따로 셋 버튼은 없어요. 차체 사이즈에 맞춰서 2열의 공간은 아무래도 제한적인데 구형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1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열은 시트가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2열 시트는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형 SUV의 2열 치고는 시트의 크기가 다 전체로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2급이면은 2열 좌판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또 의외로 짧진 않습니다. 1열 시트의 형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무릎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약간 곡선을 줬죠. 그리고 이 아래쪽의 공간은 약간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볼이 두꺼운 신발인데 딱 요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참고로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2열은 이게 고정하는 게 없네요. 아이오닉 6도 없는데. 그리고 시트 백포켓은 이 운전석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어요. 그물 타입으로. 그 얼마 전에 EV9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그 2열 승객의 시야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앞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보이긴 하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그 디자인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가 있는데, 이 송풍구 디자인이 세로형인데 좀 독특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220이 있고요. 그 아래는 또 US 단자 C 타입 2개가 있습니다. 썬루프는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아주 기본형 사이즈 있잖아요. 그 썬루프보다는 크기가 좀 넓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도 딱 이와 비슷한 사이즈인데 와이드 썬루프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에코 패키지라 그런지 천장에 적용된 이 소재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물인데 기존의 직물과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 3단계가 있고, 그 아래쪽에도 도어 포켓이 있죠. 구형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트렁크의 공간도 넓어졌고요. 특히 들어간 쪽의 그 넓이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트렁크도 있습니다. 가스식 리프트고요. 보통 전용 플랫폼이 아닌 전기차는 앞에 트렁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의 트렁크도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자잘한 물건들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예, 시동을 거는 방법은 내연기관과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이렇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전기차답게. 이제 보통 전기차라고 해도 이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조금씩. 예를 들어 뭐 전장품 소리가 더 크다거나 또는 히트펌프 소리가 좀 더 크다거나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꽤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1단만 틀어도 요 송풍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긴 하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0마력의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나가 150kW와 99kW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롱 레인지는 150kW, 그러니까 204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아이오닉 6를 포함해서 다른 현대 전기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회생제동이 기본 디폴트가 레벨 1이고 패들 시프트로 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전기차와 동일한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오토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오토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회생제동 0부터 맥스까지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아이오닉 6인데 거의 레벨 0으로 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벨 0으로 주행을 할 때 특히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레벨 0이 가장 좀 정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요즘에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타력 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다가 딱 발을 떼면은 그러니까 좀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요즘의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그 주행 질감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거는 이제 레벨 1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레벨 1로 설정을 하면은 가속 페달 밟았다가 떠났을 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한 감속량이고요. 이 레벨 0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타력 주행에 강조된,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기존의 글라이드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비를 포함해서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레벨 0으로 다니는 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이제 0부터 1, 2, 3 그리고 맥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맥스는 아이페달이죠. 그래서 이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이제 가장 강하게 하는 설정이고, 근데 이게 레벨 0에서도 맥스를 이 패들 시프트 왼쪽 있잖아요. 이거를 길게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고 있는 동안에는 맥스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 레벨에 따라서 이제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전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라는 대중 브랜드의 차답게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은 무난합니다. 일단 하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부드럽고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하체를 좀 단단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에 좀 차이는 있지만 아이오닉 6랑 좀 비슷해요. 그 댐핑의 부드러움이. 그러니까 아이오닉 6가 기존의 전기차들 또는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댐핑이 부드러운데, 이 차가 그거와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승차감의 차이는 있죠. 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방음이 좋아요. 여기서 방음이 좋다는 이제 고속 이하, 방금 말씀드린 그 고속이 대략 한 80km, 거기가 이제 경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하남 스타필드에서 출발해서 이제 시내를 다닐 때는 생각보다 아이오닉 6랑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랑 그 노면 소음 있잖아요. 타이어 소음 올라오는 게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대략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올라서 속도가 80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나라는 급 자체가 아무래도 소형 SUV이고 그렇다 보니까 고속보다는 좀 중저속에 좀 더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무난이 아니라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승차감이 꽤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좀 푹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참고로 이 터널은 지금 고르지가 않아요. 여기가 서울 양양행 터널이 좀 울렁울렁하죠. 어쨌든 그런 노면에서는 꽤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하고요. 반면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때는 좀 하체가 약간 좀 단단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드라이버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 스노우고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에코죠. 이 에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차가 이륜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륜 사륜을 조절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 출력에서 반응이 좀 더뎌지는 건데, 이게 반응이 더뎌지기도 하지만 이제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응 자체도 가속 페달 좀 많이 밟은 이후에도 반응이 좀 마일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 모드로 쭉 다니다가 노멀이나 스포츠로 바꾸면은 갑자기 힘이 확 늘어난 것 같죠.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에코 모드로 다녀도 그렇게 힘이 뭐 이렇게 답답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는 초반에 토크가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코 모드로 다녀도 그렇게 답답한 기분은 없고요. 반면에 이렇게 스포츠 또는 노멀로 바꾸면은, 사실 이게 노멀로 바꿔도 뭔가 스포츠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에 비하면은 이 노멀의 그 초기 반응이 두드러지게 빠르죠.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거보다 좀 더 빨라지는데, 에코나 노멀의 차이만큼 그게 또 크진 않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확실히 노면 소음보다는 그 풍절음이 좀 더 크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마다 풍절음이 들리는 주로 그 위치가 좀 다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보다 이 위쪽 있잖아요. 이 위쪽에서 들리는 그런 그 풍절음이 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주행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 안정성인데, 이 차가 그러니까 요 소형급으로는 이 고속 안정성이 꽤 좋습니다. 특히 직진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직진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진할 때 이 스티어링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딱 여기로 전해지는 그런 감각이 좀 안정적인 건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보면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의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안정성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래요.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미래, 그거를 감안을 해서 뭔가 전기차를 좀 더 신경 써서 만드는 좀 그런 느낌이죠. 소형급이지만 SUV답게 시트 포지션은 일반 세단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6가 그게 이제 세단으로 구분이 되긴 한데, 그게 포지션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보다 이 차가 조금 더 높아요, 포지션이.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이고, 양쪽의 사이드 미러라든가 뒷유리의 시야도, 그러니까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유리의 면적이 넓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 뒷유리의 그 면적도 좀 넓어서 주행 중에 그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저 헤드레스트가 그렇게 많이 가리지가 않아요. 보통 사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력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차이가 있긴 할 건데, 왜냐하면 초기 반응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 모드에서 노말, 스포츠로 바꾸면은 초기 반응이 이게 대부분에 빨라지죠. 그래서 쭉 밟으면은 초기는 되게 빨리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에코 모드랑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초기 반응은 빨리, 그러니까 초반 토크가 좀 잘 나오는 그런 성격인데, 반면에 회전수 높여서 쭉 올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초반에 그런 인상만큼은 좀 안 나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이게 출력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출력이 낮잖아요. 204마력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런 좀 한계는 있죠. 이 차는 최신 모델이기도 하지만 코나가 구형에 비하면은 약간 좀 급이 높아졌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의 장비 이런 게, 그러니까 2급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HDA2가 적용이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러니까 저게 그 자체는 위급만큼 그렇게 판이 큰 건 아닌데, 저기에 표시되는 그래픽은 위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차들 보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차 그림으로 네모나게 표시가 되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로 변경 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옆에 이제 차가 없을 때 이렇게 다양지 등을 넣으면은 천천히 변경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차가 조금 가까우면은 이제 속도를 조금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ACC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이거 부드러운 거는 뭔가 그 아이오닉 6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차로 변경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는. 이번에 신형 코나 일렉트릭을 타보니까 확실히 라인업에서는 이 전기차의 상품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제가 구형 코나 일렉트릭은 타본 적이 없어서 구형과 정확히 맞비교는 힘든데, 신형 그 내연기관과 비교하면은 이 차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파워 트레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맞비교는 힘들지만, 이런 뭐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전기차가 좀 더 낫지 않나. 확실히 코나가 투싼과 함께 현대의 글로벌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고, 특히 그런 글로벌 모델의 전기차 버전은 현재 시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 차체 사이즈부터 해서 공간, 그리고 편의 장비까지 구형에 비하면은 급이 반급 정도 높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급의,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 보면은 딱 이런 사이즈의 SUV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 편의 장비는 요 소형 SUV로 분류되는 차 중에서 가장 풍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 장비가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처럼 이 코나 EV도 휠 인치에 따라서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는
400km가 넘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19인치는 368km죠. 그래서 확실히 이 차가 SUV이기도 하지만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보다는 주행거리 또는 효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나 EV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오닉 6 때도 그랬지만 이제 가장 높은 휠 사이즈보다는 하나 낮은 그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승차감 또는 정비 효율에서도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도 지금 19인치가 승차감이 이 정도니까 아마 이거보다 인치가 낮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는 보통 가속할 때 그 전기 모터 특유의 고주팜이 나잖아요. 윙 하고 좀 가는 고주팜이 나는데 이 차는 그 소리가 약간 좀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 모터 특유의 좀 가는 고주팜이 아니라 소리가 좀 굵어요. 보통은 이거보다 소리가 그냥 윙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크진 않지만 좀 더 고주팜인데 이 차는 이렇게 우웅 하고 그 소리 자체가 톤이 좀 더 굵습니다. 참고로 거의 도착할 때가 됐는데 배터리 잔량은 대략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남 스타필드에서 93%였거든요 배터리 잔량이. 근데 지금은 46%. 근데 거기서 여기 오는 이 구간은 이제 전기차한테는 가장 전비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의 고속도로였고 제가 또 천천히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46%였을 때 잔여 주행 가는 거리가 180km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좀 빨리 달린 거 감안을 하면은 대략 공인 전비보다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들이 실제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인 전비보다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회전할 때 그러니까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무겁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들은 배터리 때문에 무겁고 그래서 코너를 잘 도는 것과는 별개로 회전할 때 역시 뭔가 운전대로 무게가 좀 느껴지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차는 회전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 정도의 속도 한 60, 50, 60 정도 이때가 이 차는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속 안정성 또는 직진성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승차감만을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시내에서 30, 60 보통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국 속도에서 주행을 하는 게 이 차는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는 생각보다 꽤 댐핑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타이어의 그 소음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신형 코나 EV는 여러 가지로 상품성도 좋아지고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기존 대비해서 역시 가격이 올랐고요. 요즘에는 다들 신차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좀 무덤덤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구형 같은 경우에는 화재 때문에 판매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미지도 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로써 신형 코나 일렉트릭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